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의 제목은 환율 변화가 이끈 2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주식시장이 드디어 폭망하나 유명한 사람들은 2023년 경기 침체 이에 따라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2022년 폭락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폭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주장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이제 2월 9일 옵션 만기일까지의 대한민국 금융시장, 파생시장의 진척도를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어요. 2월 달에 들어와서 미 달러 환율이 하락세 중에서 반등을 만들면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 상품들이 이와 같이 조정받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조정 영향이 대한민국의 2월 6일 장에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파란색 박스로 표기한 2022년 11월 상한 수준까지 돌파를 했다가 다시 2월 달 들어서 미달러 환율의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파란색 박스 내로 흘러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은 미달러를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갖고 와서 원화로 환전하고 대한민국의 선물 옵션 시장에 투자를 하고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구축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의 수익을 최대화시키는 쪽으로 현물을 매수를 해서 지수를 옮겨주게 되죠. 그래서 원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베팅을 이와 같이 상승할 것에 누적해서 베팅을 해주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주목한 것은 선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상승에 베팅을 하게 되는데 왜 이와 같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2022년 11월 상한 수준을 넘지 못하고 흘러내릴까? 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게 됐죠? 자, 하단에 내려왔어요. 여기서 외국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미국의 2월 6일날 장이 열리게 되게 됐고 여기에 보게 되면 미 달러가 다시 1.16% 상승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다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나스닥은 1%또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된다면 파란색 박스를 하향 이탈해야 되겠죠? 근데 외국인의 선택은 달랐죠. 외국인은 계속해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상승할 곳에 선물시장에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괴리가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파란 박스 하단 수준까지 와 있던 것을 다시 위로 올려 세우는 거죠. 미국 증시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코스피 200 지수 자체가 이 317.5 구간에 머물다가 320 구간까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박스 하단까지 왔다가 올라가니까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미국 증시의 영향보다는 2월 9일 코앞으로 다가온 이 대한민국 2월 옵션 만기일의 포지션 경쟁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화요일이었고 장 마감일 날 2월 9일 날 보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가 박스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에서 장이 마감됐어요. 2월 7일 날은 코스피 200이 320 구간에 와 있었죠. 근데 위로 개인들이 돈을 벌겠다고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위로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부담이 되고 오히려 밑으로 빠지기 쉬운 조건이었어요. 6번으로 표기한 이 구간까지 305 구간까지 하방이 열려져 있는 상태였었죠. 코스피 200이 11월에 박스 상단을 넘었다가 밑에까지 하단 수준까지 갔다가 다시 2월 9일 날 대한민국의 파생시장 만기일로 다가가면서 박스 내에서 반등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었죠. 그래서 2월 9일 날 보게 되면 지수 자체가 하단이 이 320 구간으로 막히게 됐어요. 개인들이 320 구간에 지수가 하락하면 돈을 벌겠다고 베팅을 해놨고 이에 따라서 지수의 하단이 막혔고 지수의 상단을 개인들이 더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고 과도한 베팅을 하게 됨으로써 상승이 제한되게 되면서 결국 저희가 블로그 당일날 포스팅을 통해서 공유를 드린 바와 같이 이 322.5 구간에서 장이 마감되게 됐죠. 대한민국의 장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이제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이 11월 상단 수준을 넘었다가 눌렀다가 다시 상단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미국 증시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이 파란 박스 밑으로 하락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상승할 곳에 선물시장에서 베팅을 해오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상승에 계속해서 베팅하는 이유는 바로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원화 가치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고 강세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미달러 환율이 2022년 09월서부터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글로벌 선물 시장의 투기 자금은 지속해서 이와 같이 상방 포지션으로 투기 자금이 이동하고 있고 얘는 이제 3개월마다 만기를 맞이하게 되고 얘는 1개월마다 만기를 맞이하게 되죠.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도 투기 자금이 2022년 12월 28일에 미국 건국 이래 최대치의 하방 베팅을 했지만
강제 청산당하면서 깡통을 차게 됐죠. 그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방 포지션이 붕괴됐으니 얘도 상방 포지션을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23년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망하기 위해서는 2022년 01월에서 06월과 같이 이 파란 화살표를 표기한 것과 같이 선물 시장에서도 투기 자금이 하방 베팅으로 가고 옵션 시장에서도 투기 자금이 하방 베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지금의 모습은 2020년 03월 폭락 이후의 시기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글로벌 투기 자금이 상방 베팅으로 이동할 수뿐이 없는 이유가 바로 미 달러 환율의 약세 현상 때문이에요. 2022년 09월 말서부터 시작된. 왜 이게 발생이 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통한 자본 확충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2022년 9월서부터 즉각적으로 미 연준이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하고 미달러를 공급을 시작하게 됐고,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니 당연히 미달러 환율은 내려올 수뿐이 없고, 이것이 글로벌 선물 옵션 시장의 포지션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와 같이 2020년 폭락 이후의 조건과 동일하게 지금 포지션이 갖추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명확하게 눈으로 이와 같이 글로벌 투기 자금의 포지션이 지금 어떤 포지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23년 경기 침체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망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 2022년 12월 실업률이 이제 3.4%까지 미국 경제는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죠. 이 뒤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주식시장이 과연 폭망할까? 이때를 봐야지 된다는 거죠. 미국의 기업 이익이에요. 2020년 1분기도 미국 경제 침체, 2분기도 미국 경제 침체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2023년 경기 침체에 따라 주식시장 폭망한다는 조건과 똑같은 거죠.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그때 상승했고, 어떤 유명한 사람도 왜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상승하는지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지금 와서 다시 2023년 경기 침체 주식시장 폭망을 외치고 있는 거죠. 왜? 앞에서 봤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인 한머니는 이 시기에 상방 베팅, 선물 시장에서도 상방 베팅, 옵션 시장에서도 상방 베팅, 지금도 똑같죠? 경제가 실제로 침체돼도 주식시장이 상승했죠. 이게 바로 변동성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포지션을 만들어서 수익을 배가시키는 한머니의 변동성이죠. 2023년에 경기가 침체된다고요? 주식시장이 폭망한다고요? 이 포지션이 지금과 2020년 3월 이후와 동일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미 2022년 10월서부터 개별 종목들이 크면은 7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2023년 경기 침체 주식시장 폭망을 외쳐온 사람들은 인버스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이와 같은 수익을 배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똑같이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 접속하게 되면 2020년 3월 13일 폭락할 때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주가 폭락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봄의 장세에 진입했다. 떨어질 때마다 기회가 된다. 인버스 사지 마라. 계속 외쳐왔고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레미 그랜섬과 같은 사람들은 지금이 1929년, 2000년, 2007년 사례와 같이 주택시장이 붕괴되면서 이게 피해가 커지게 되면 미국 경제 폭망하고 주식시장 폭망한다. 자산가치 붕괴를 말하는 거죠. 여기 자산가치 버블 판단지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표예요. 자, 여기에는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고 불리는 수명주기를 나타내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의 상승생에, 얘는 여기를 넘어섰죠? 그러면 자산가치 버블이에요. 그럼 붕괴되겠죠.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를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근데 윤회 과정 때 2020년 때 매우 과도한 수준까지 자산가치가 하락했었죠? 자산가치 초저평가 상태예요. 그래서 2000년 초반, 2007년 이후 이 시기와 현재 시기를 비교해서는 맞지가 아니하고 2000년대 초반과는 2020년대를 비교를 해야 되고 지금은 2007년과 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